이 영상은 EBS 온라인 클래스를 활용한 원격 수업에서 학생들의 과제물을 받기 위해 네이버 폼을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네이버 폼은 이미지 과제를 받기에 아주 편리하고 학생들이 로그인 없이 바로바로 제출할 수 있어서 네, 되게 간단한 것 같아서 활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잘 이렇게 참여해 줬었나요? 네. 사용 방법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진행했던 수업인데 이 중에 이 세 번째 강좌에 해당되는 항목을 넣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본 화면은 이렇게 돼요. 이제 안내 문구가 들어가고, 이거는 제가 직접 교과서를 캡처해서 어느 부분을 촬영할 건지 요거는 이제 다 수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작업했던 부분이고요. 요 부분을 촬영하고 해당 페이지의 이 상단에 본인의 이름을 써라 라는 안내 이미지가 위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럼 학생들은 요렇게 학급별 링크 주소를 들어가겠죠. 들어가면 예를 들어 3학년 1반 과제 제출 후 학생들이 보게 되는 화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고요. 푸는 예시했고요. 학생은 학번을 씁니다. 그리고 이름을 쓰겠죠. 하고 본인이 촬영한 이미지를 첨부합니다. 그래서 PC 이미지 삽입이 있고 이제 휴대전화로 접속을 하게 되면 여기에 갤러리 이미지 삽입과 같은 게 떠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한테 안내를 할 때 수업 맨 처음에는 담임 선생님들의 도움을 좀 받았어요. 단톡방 같은 게 있으면 이 링크 주소를 나중에 보내주거든요. 그 링크 주소를 아이들하고 공유 좀 해달라. 그러면 아이들이 휴대전화에서 링크 주소를 타고 들어오면 바로 이 화면이 뜨고, 그럼 아이들이 이걸 클릭하면 요번에는 갤러리 이미지 삽입이 떠요. 그래서 본인이 수행한 과제를 촬영을 하고 그 갤러리에 있는 걸 바로 삽입. PC에서는 저는 안 해봐가지고 똑같을 것 같아요. 제출하면 아이들은 끝나는 거예요. 과제 제출이. 그러니까 아이들은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휴대전화로 하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는 링크 주소를 학생한테 그렇게 안내를 했어요. 없어서, 그러니까 구글 설문에 휴대전화가 없어서 저는 이걸 과제를 못한다는 아이가 딱 한 명 있었거든요. 그럼 부모님 폰에 같이 제가 문자로 넣어드렸어요. 부모님 폰으로. 네이버 폼이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네이버 폼을 이용하려면 교사는 네이버에 가입을 네, 본인은 계정이 있어야 돼요. 학생은 상관이 없어. 필요 없어요. 애들은 바로 이렇게 해서 제출하면, 교사는 어떻게 보이느냐면 이게 이제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오피스 제 계정이죠. 그래서 3학년 1반 거였죠. 저는 나중에 과제 확인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반별로 다 만들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요 3학년 1반 게 있죠. 들어가 보면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가 쭉 떠 있어요. 면원 인원수도 카운트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응답별 결과 보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항이 4개가 있었잖아요. 학번을 쓰세요. 그리고 이름을 쓰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제출한 이제 과제예요. 아이들이 쭉 1번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당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아이들이 제출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이제 항목별 결과 보시기를 누르시면 이 아이가 제출한 내용을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2개, 다음, 또 그 다음 아이,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고 저는 피드백도 주기도 했거든요. 푼 내용에 대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계정이 없어도 되고, 교사만 계정이 있으면 개설할 수가 있는 이 과제 수학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이 과제 내는 방법 한번 설명 좀. 과제를 내는 방법이요? 네. 그러면 내는 방법. EBS 클래스에서 내나요? 네, 온라인 클래스에서 제가 그럼 작업한 화면을 볼까요? 뭐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탄 단원이 끝났어요. 근데 중단원이 대단원 마무리가 교과서 마지막 페이지에 있잖아요. 그럼 중단원 한번 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요 중단원 마무리 활동의 단원 마무리 문제 풀기가 있는데, 전체를 풀라고 하지 않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조각으로 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보기로 보시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전체를 풀 필요는 없다. 요 페이지만 풀면 거기가 그 중단원 객관식 문제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촬영본 하나,
그리고 이게 서답형 중에 여기 이 전체 부분 중 여기를 촬영을 하지만 실제로 위에 뭐라고 여기에 10번부터 12번 문제를 풀라고 돼 있어요. 240쪽, 241쪽은. 그러면 10번, 11번, 12번까지만 아이들은 푸는 거예요. 촬영은 요만큼을 촬영을 하지만. 그래서 아이들은 아까 좀 전에 보셨던 네이버 오피스 그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1번 문제에 이미지 제출, 2번 이미지 제출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풀 때 네. A4 용지에다 풀이 과정을 적고 아니요. 교과서에 직접 풀고 채점까지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이버 이렇게 아까 보시면 제가 본 샘플은 보여드린 샘플은 제가 직접 교과서에 작업한 거거든요. 요걸 촬영한 거예요. 보시면 이걸 지운 이유는 이게 푼 흔적을 남기고서 답이 말도 안 되는 답들을 써놨기 때문에 제가 지웠어요. 그냥 폰에서 작업한 거고 실제로 뭐 OX 이렇게 채점을 해라. 그러면 아이들도 채점한 걸 냅니다. 보시면 그냥 낸 게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 아이들이 채점한 자료를 내는 거거든요. 옆에 이렇게 동그라미 보이시죠? 체크한 거. 이게 지금 개인별로 넘어가서 그런데요. 그러면 채점을 하지 않았으면 또 채점을 해서 제출하래서 이런 아이 같은 경우는 피드백을 줘요. 채점을 안 했다. 채점해서 제출해라. 다 채점한 거 보이시죠? 그리고 해당 위치에 이렇게 이름을 쓰거든요. 그럼 해답은 책 뒤에 있는 해답을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과제를 내줍니다. 뒷면을 보고 채점하세요. 요렇게. 네. 그런 식으로 네,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구성하는지 한번 볼게요. 봐도 되나요? 네. 일단 네이버 오피스는 네이버에서 네이버 오피스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링크 주소를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물론 처음에 로그인을 한 상태여야 돼요. 네이버 계정으로. 네. 그 상태에서 하면 이제 이 화면이 뜨게 돼요. 저는 편집한 게 있었기 때문에 리스트가 있는 거고 보통 새로 시작하실 때는 새 문서를 누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편한 게 뭐냐면 한번 해놓으시면 한 번 것만 만들어 놓으시면 작업하기가 편한 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에 따라서 굳이 반별로 문서를 만들지 않고 전반을 다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럼 아까 보실 때 눈도 아프시고 예, 그 숫자 카운트가 전체 인원수가 나오기 때문에 좀 체크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반별로 만들어 놓으시면 반별로 총 제출 인원수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저는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8반을 들어가기 때문에 8번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만큼 8번이 어렵지 않은 게 얘가 복사하기가 되게 다른 것보다는 조금 살짝은 좀 더 편해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다시 새 문서예요. 네이버 폼 들어가죠. 그러면 요게 떠요. 근데 제목을 제가 제목을 먼저 입력해야 돼요. 그럼 제목을 클릭하잖아요. 그럼 제목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했던 거 가지고 할게요. 예를 들어 이게 지금 제가 작업했던 거죠. 그러면 컨시 컨비 끝이에요. 또 하나 작업해 놓은 걸 가지고 컨시 컨비 그리고 여기에 이 이미지는 여기서 이미지를 하시고서 PC 이미지 삽입해서 제가 촬영했던 걸 넣은 거거든요.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넣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 기간을 설정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하염없이 제출할 수 있고 설정을 해놓으면 그 기간 이외에는 응답 기간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 떠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한테 여유를 주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특별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설정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똑같이 이전에 작업해 놓은 거거든요. 여기 제가 작업했던 거 들어가면 바로 얘가 전체가 한번 클릭하면 무조건 잡혀요. 이렇게 전체 블럭이 잡히고 그러면 샘플 1에 V 됐고 예시 항목 설명은 이제 보통 애들한테 이런 식으로 답을 해라 학번을 요렇게 써라. 그리고 보통은 주관식 단답형 사이즈 해보시면 알아요.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짧게 해가지고 네, 끝. 보통은 작게 그래야 이제 칸이 조그맣게 나오거든요. 확인 하면 이제 이렇게 하나가 생겨요. 두 번째 샘플 하면 또 이게 생기죠. 그 다음 이제 학번하고 이름을 썼어요. 이름을 쓰세요. 그럼 잡으면 무조건 블럭이 잡혀요. 얘가 해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예시 홍길동 해서 다시 가서 그리고 저는 단일 선택형이 아니라 주관식 단답형이에요. 이름은 그냥 단답형이니까 그럼 사이즈 작게 끝. 여기 그러면 학번하고 이름 정보는 끝났죠. 그럼 이제 세 번째 추가. 이제부터는 이미지를 받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항목을 추가해요. 그럼 다시 가볼게요. 요거죠.
이미 작업을 했으니까 제가 잡기만 하면 얘가 이렇게 또 can see, can be 되고요. 그 다음 거기에 이제 꼭 그 과제물 상단에 이걸 쓰라고 했기 때문에 요 멘트를 하나 더 넣었어요. 이게 항목 설명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형이 단답형 이런 게 아니라 이미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선 설정을 이렇게 하시면 돼. 주관식 단답형이 아니라 여기서 내려가시면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확인. 끝났죠. 이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그럼 이제 넘어가 보죠. 그럼 얘는 완성본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거 하나 안 했네요. 여기는 반드시 애들이 여기 가서 필수 항목 체크해 주셔야 돼요. 애들이 과제니까. 네, 그걸 제가 다 빠뜨렸어요. 여기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네. 반드시 안 해도 돼. 선택이면 이거 체크 안 하셔도 되거든요. 작업하실 때 4개 다 필수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전부 필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저는 페이지 2개를 과제를 받을 거였잖아요. 하나 더 똑같이 요번에도 작업해 놓은 거 가져올게요. 이게 4번이었죠. 두 번째 이제 서답형 문제 푸세요 라는 걸 지금 해 놓은 거고요. 똑같이 여기도 학번 이름 상단에 꼭 쓰세요 하는 거고 선택이에요. 이미지 그리고 반드시 하게 요렇게 확인. 그러면 끝났어요. 저장. 네, 저장을 해서 저는 이름을 14번 저장 됐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건 14번 거예요. 그럼 제 리스트에 보시면 이 14번 게 생겼죠. 요거예요. 14번 거 들어가 보면 자, 그럼 이제 이걸 아이들하고 어떻게 주소를 공유할 것이냐 하는 건데 얘를 제 작업창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14번 창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제가 작업하던 게 이렇게 떠요. 그러면 편집 돌아가기를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아까랑 다른 게 사진이 없고 이제 나머지는 똑같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걸 아이들한테 공유를 하고 싶다. 그러면 폼 보내기가 있어요. 폼 보내기를 들어가시면 공유하기가 있죠. 들어가면 여기에 지금 이 URL 복사가 있어요. 네, 이 URL 복사를 해서 클립보드에 복사를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했던 작업창 있죠. 이 온라인 클래스 작업창에 여기에 이 주소를 붙여 넣어 주시면 돼요. 사전에 작업해 주셨던 작업창에 요 링크만 넣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한 게 이거고, 그러면 아이들이 볼 때 나중에 요렇게 링크로 뜨는 거죠. 네, 요건 구글 설문하고 똑같아요. 구글 설문도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링크하면 나중에 이렇게 얘가 밑줄이 생기거든요. 실제로 아이들이 볼 때 그렇게 공유를 하시면 돼요. 자, 이제는 제작해 놓은 폼 하나를 각 학급별로 운영을 하고 싶으실 때 여러 개의 폼을 어떻게 제작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 13번까지 8개의 폼을 제작을 해 두었잖아요. 얘는 하나하나 낱개로 만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제가 3학년 1반 걸 가지고 해볼게요. 일반 폼을 하나 제작을 하셨으면 요걸로 이제 2반 폼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제가 2반은 있으니까 14반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14반. 그리고 파일, 이 디스크 모양 아래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14반 걸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폼의 제목을 14로 하면 되겠죠. 저장하게 되면 얘는 이제 14반 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있고요. 한번 네이버 오피스 들어가서 다시 볼게요. 그러면 새로 보시면 여기 14반 거가 생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히 14반 거 가지고 15반 거 한 번만 더 만들어 볼게요. 14반 거 있으면 얘를 내가 만든 폼에 들어가서, 자, 편집으로 돌아가서 15반 걸로 만들고 싶죠. 그러면 요거를 15반 놓고, 그 다음 얘를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지금 14반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15반 요렇게 저장을 하시면 원하는 학급 수만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 리스트가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요번에는 15반 거. 네, 요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 제가 아까 자세한 설명을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이 링크를 공유하는 방법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지금 다시 한번 들어가서 요 폼을 공유를 하고 싶다. 3학년 15반 폼이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폼 보내기가 있어요. 그래서 공유하기, 그러면 이 주소를 URL을 복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클래스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기존에 했던 거 말고 새로운 데 한번 해볼게요. 문서를 여시고, 아니 텍스트죠. 텍스트를 여시고 바로 여기에 붙여넣기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링크 삽입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 기능 바를 누르셔서 이제 여기 주소에 붙여넣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 링크 주소를 읽을 때는 요 제목으로 읽을 거예요. 뭐 중단원 마무리 이렇게 되고, 방금 3학년 15반 거였죠.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좌측은 편집 화면이고요. 우측이 아이들이 보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잠시만 저장을 할게요. 확인.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보는 화면은 미리 보기를 해보면 이렇게 뜨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뜨는 거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손가락이 생겨요. 그래서 아이들이 클릭하면 바로 이 제출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링크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친절한 설명과 유튜브 탑재를 허락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